경찰에서 조사받던 유 씨는 분노하며 말했다. 이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때리며 하인처럼 대했고 최근에는 가족 앞에서까지 주먹을 휘두르고 모욕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유 씨와 이 씨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게 된다. 친구 사이라곤 하지만 이 씨는 유 씨에게 가방을 들게 하고 온갖 심부름을 시키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전형적인 일진과 빵 셔틀의 관계였다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런 관계는 지속됐다. 이 씨는 끊임없이 유 씨를 괴롭힌 것이다. 그러다 30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고 둘은 다시 재회하게 된다. 이 씨와 유 씨는 온천 사업을 계획하며 이번엔 동업자로서 만나게 됐다. 하지만 그들의 권력 구조는 고등학교 때와 변함이 없었다. 이 씨는 지속적으로 유 씨를 모욕해왔는데 그러다 결국 둘이 계약 문제로 다투던 와중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. 이 씨는 이천에 있는 온천 리조트를 공동 인수하는 형식으로 약정금 1억 원을 치르고 계약을 따낸 뒤 유 씨에게 잔금 399억 원을 내도록 강요했다. 이런 부당한 요구에 더해 계속된 무시하는 모욕적인 언행에 유 씨는 순간 이성을 잃게 된다. 그렇게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유 씨는 회칼을 이용해 이 씨의 숨을 끊기에 이른 것이다. 여기까지가 유 씨가 말한 범행 동기였다. 뿌리 깊은 모멸감으로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 것. 유 씨의 발언들은 그대로 인터넷에 퍼져갔다. 그리고 한국의 네티즌들은 약자의 반란이라며 불쌍한 유 씨에 대한 동정론이 거세게 일었다. 유 씨는 아무 죄 없다. 이 씨는 죽을 짓을 한 것이다. 사악한 인간 잘됐다.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수사 결과와 재판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. 2011년 7월 20일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. 그 누구도 저런 모습으로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. 피해자는 죽어 말도 못합니다. 그가 남긴 건 갈기갈기 찢어진 자신의 몸뿐입니다. 한 생명이 저런 비극적 죽음을 맞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재생된 사건 당일에 찍힌 CCTV. 유 씨는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회칼을 꺼내어 날카로운 칼날을 이 씨의 배로 향하게 하였다. 무려 33차례나. 숨통이 끊긴 이 씨 앞에서 유 씨는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 묻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.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오자 유 씨는 다시 한번 이 씨의 배에 칼을 찌르고 체포된다. 유 씨가 주장한 우발적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. 당연히 이 장면을 본 방청석은 당황하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는데 유 씨는 나지막이 주장했다. 이 씨와 함께한 온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그가 온천 인수권이 무산되면 나와 아내 그리고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를 죽였습니다.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즉시 검사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다. 유 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유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이 씨는 9억 6천만 원을 유 씨에게 투자금으로 건네주었다. 그런데 유 씨는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구치소 접견실에서 이렇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. 주식 손실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면 나는 무기징역이야. 주식 손실금 1억 때문에 죽였다 그러면 안 되니까 공탁을 해야 한다. 또한 고등학교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였지만 증인 조사 결과 학창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. 결과적으로 유 씨의 모든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이 씨가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자 주식 투자로 날린 돈을 보전할 길이 없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. 이 씨를 죽인 뒤 경찰에 체포된 지 3시간도 안 되어 자신의 증권 계좌에 남아있던 이 씨의 투자금 3억 4천만 원을 자신의 동생들 계좌로 빼돌리는 치밀함까지 보인 유 씨였다. 결국 판사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존중해야 할 생명을 함부로 박탈한 것은 옳지 못한 선택이라며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게 된다.